자, 삼각함수 대단원 17번 문항부터 다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양의 휴양림에서 이 면적의 부지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것이에요. 자, 사각형이 주어졌어요. 사다리꼴은 아니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할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뭐예요? 바로 삼각 함수예요. 즉, 삼각에 대한 내용이니까 삼각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번 더 선생님 강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다음과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직각이랑 각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직각을 포함한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이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이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 부지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 플러스 삼각형 ACD의 넓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값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거예요. 그렇다면 ACD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의 길이가 얼마예요? 바로 100이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자, 지금 보니까 이 삼각형 ACD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자, 선생님이 전에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도요, 이 넓이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론 공식이라는 거예요. 해론 공식이라는 것이 있지만 선생님은 이 해론 공식은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언지만 해줬었고 우리는 해론 공식 말고 정석적인 풀이로 한번 얘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각의 크기를 한번 셋하다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각 ADC의 값을 셋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삼각형 넓이는요 바로 이거예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0 곱하기 120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것쯤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사인 값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지만 사인 값은 모르지만 우리는 코사인 값은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은요 2 곱하기 80 곱하기 120 분의 80의 제곱 플러스 120의 제곱 마이너스 100의 제곱이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코사인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한다면 바로 사인 값도 유추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S 값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후의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선생님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적정한 삼각형으로 문제를 분할하고 그리고 세 변의 길이 또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면 그 사이에 있는 끼인 각의 크기만 알면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한 번쯤은 머릿속으로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은 딱 여기까지, 계산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8번 패스,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A가 60도, B가 4루트일 때 C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자, 선생님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삼각형이 모양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은 삼각형을 그리세요. 그리고 출발하는 것은 선생님 무조건적으로 권장합니다. 자, 이 녀석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예요. 즉 R이 4다 이렇게 시작해놓고요. 여기 A는 60도. 크기가 그립 좀 이상하지만 그리고 B의 길이가 여기가 4 루트 2일 때 지금 우리는 각 C의 크기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항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자, 바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을 활용할 거예요. 사인 법칙은 한 각과 그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 때 활용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고 어떤 각, 어떤 변의 길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주보는 각,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바로 이 길이 A 값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A분의 A의 길이는 정확히 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8이 될 거예요. 즉 따라서 A는 8 곱하기 사인 60도가 됩니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따라서 4 루트 3이구나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인 B분의 B의 값 4 루트 2 또한 8입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무엇이냐? 4 루트 2분의 8
양변을 다음과 같이 밝힐 수가 있어요. 8분의 4 루트 2는 사인 b입니다. 사인 b가 될 거예요. 자, 사인 b이기 때문에 글씨에 조금은 버긋났습니다. 사인 b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b 값이 바로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즉 따라서 b가 몇 도? 45도이구나. 여기가 4분의 파이 45도이구나.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C의 크기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사실 이 녀석이요, 뭐 더 나올 게 없었어요. 사실 A 값을 구할 것도 없었네요. 자, 그렇다면 각 C의 크기는 180도 빼기 60도 더하기 45도 값을 구하는 거니까 75도구나.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선생님과 한번 20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우리 저기 둥단어 문제 풀 때 이 20번 문제와 유사한 문항을 풀었습니다. 자, 바로 뭐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값이 지금 보니까 루트 2 대 1 대 루트 3이에요. 자,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길이 비는 정확히 세 변의 길이의 비율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A와 B와 C가 있을 때 B를 K라고 둔다면 A는 루트 2K, C는 루트 3K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냐? 바로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즉 따라서 각 C가 90도인 삼각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알았으니까 다음과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C가 될 거고 여기가 A, 여기를 B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A의 길이는 루트 2K, B의 길이는 K, C의 길이는 루트 3K가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첫 번째 넓이가 8 루트 1이에요. 8 루트 2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K제곱은 16이니까 따라서 K는 길이이기 때문에 4라는 걸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이것의 둘레의 길이는 구할 수 있습니다. 둘레는 K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3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4의 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3이구나.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문제 꼭 짚고 넘어갈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길이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놓고 문제의 풀이를 접근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시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값은 정확히 세 변의 길이의 비율과 같다는 거 우리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장 2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4, 6, 3일 때 BD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 문제를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각의 2등분선이 있어요. 자, 각의 2등분선이 나머지 빗변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이때 생기는 길이 BD와 그리고 CD의 길이의 비율은 정확히 몇 대 몇이냐면 4대 6의 길이의 비율, 즉 2대 3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는 좀 적어놓으면 많이 좋을 거예요. 많이 활용됩니다. 각의 2등분선이 있을 때 우리는 A, B의 길이 대 AC의 길이의 비율은 BD의 길이의 비율 대 CD의 길이의 비율과 정확히 동일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내에서 중학교 때 쓰던 도형의 활용이 자주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를 선생님이 한번 2t, 이 길이를 3t 이렇게 잡아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냐? 바로 여기인 이 길이와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를 서로 세타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렇다는 말은 뭐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첫 번째 삼각형 ABD에서 구해본다면 2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4, 4, 16 더하기 3, 3, 9 빼기 4t 제곱이에요. 동시에 삼각형 ACD에서 바라본다면 2 곱하기 3 곱하기 6분의 3, 3은 9, 6, 6에 36 빼기
9t의 제곱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서 서로 없애줄 거를 이렇게 없애주고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식이 서로 같기 때문에 두 식을 우리가 적절하게 변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다가 2, 양변에다가 3, 즉 6을 곱해도록 할 거예요. 양변에 6을 곱해 준다면 방금과 같이 나올 거예요. 3의 25 빼기 4t의 제곱은 2의 45 빼기 9t의 제곱, 이와 같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75 빼기 12t의 제곱은 90 빼기 18t의 제곱, 이렇게 구해지기 때문에 풀이를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그 결과 6t의 제곱은 15, 따라서 t 제곱은 6분의 15, 2분의 5와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는 양수 길이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10의 값을 갖기에 우리는 bd의 길이는 2t, 즉 루트 10이구나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계이등분선이 있을 때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이 바로 위에 있는 AB와 AC의 길이의 비율과 같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애초에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이거는 반드시 꼭 기억해둘 것 쌤이 매우 강조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D가 있고요. AB의 길이가 3, BC의 길이가 4, CD의 길이가 2이고 ABC의 너비가 4루트 1이에요. 이때 AD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말입니다. 자, 문제의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바라봐야 될 거, 삼각형 ABC의 넓이가 4루트 1이에요. 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삼각형 ABC에서 지금 주어진 변의 길이가 4와 3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 껴있는 사인 B의 값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인 B 값이 과연 얼마냐면 3분의 2 루트 2라는 것,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사인 B를 알았다. 그 말은 뭐겠어요? 코사인 B 값,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코사인 B의 값은 3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 B가 예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B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코사인 B는 3분의 1만 성립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코사인 B의 값을 알았어요. 코사인 B의 값을 알았어요. 두 변과 그 사이에 있는 끼인 각의 코사인 값을 알았으면 우리는 AC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AC의 길이의 제곱은 4, 4, 16 더하기 3, 3, 9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B의 값과 같다라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25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값은 17이다 구해집니다. 즉 따라서 AC의 길이는 루트 17이구나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길이는 루트 17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AD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굉장히 중학교 때 했던 놀라운 성질이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놀라운 정보예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마주보는 두 내각 각의 크기의 합은 정확히 180도, 즉 파이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바로 각 B와 각 D의 합이 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각 B는요 파이 마이너스 각 D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자, 이 정보로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바로 엄청난 게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각의 크기가 바로 파이 마이너스 각 B의 크기와 정확히 동일할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자, 쌤이 여기 식을 다시 정리할게요. 자, 각 D는 파이 마이너스 각 B와 정확히 동일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음과 같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AD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D의 길이를 우리가 만약에 X, 이 길이를 우리가 X라고 정한다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AC 길이의 제곱 17은 코사인 공식에 의해서 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각 B라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4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각 b, 여기서 주목하겠어요.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각 b의 값은요, 우리는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두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면요, 바로 마이너스 코사인 각 b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삼각함수의 성질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자리에 들어가는 게 바로 마이너스 코사인 각 b의 값이 될 거예요. 즉 따라서 주어진 식은 바로 4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코사인 각 b가 됩니다. 자, 코사인 각 b 우리 위에서 구했어요. 코사인 b는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활용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x제곱 플러스 3분의 4x 마이너스 13은 0이다. 자, 그렇다면 양변을 3으로 곱해준다면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9는 0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 1, 여기도 3, 13, 여기 마이너스 붙여준다면 따라서 이 식은 3x 플러스 13과 x 마이너스 3의 인수분해로 표현될 거예요. 따라서 x값은 변의 길이기 때문에 3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한 문제에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주어진 두 변의 길이와 그리고 넓이를 통해 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구했고, 끼인 각의 사인 값을 우리가 첫 번째 구했고, 자, 그런 다음에 이를 통해서 코사인 값을 구했어요. 자, 코사인 값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AC의 길이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 합이 파이 180도라는 성질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이 성질을 통해 가지고 각 D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각 D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B와 정확히 동일했다는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변 AD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세워지는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 쌤이 여기 나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한테 크게 강조하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시험 보기 전까지 꼭 쌤한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 3가지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